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혹시 미미로즈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달 전에 데뷔한 5인조 신인 걸그룹 팀인데요. 혹시 이 팀의 이름을 들어보셨다면 아마도 임창정님 연관해서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같이. 근데 며칠 전에 임창정 빛 타령에 묻힌 미미로즈의 땀방울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는 많은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하면서 공감의 댓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보면 약간 너무 가볍게 하는 이야기로 보이거든요. 잠깐 기사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 아이돌 시장은 전쟁터다.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최고치로 꾸며내도 생존하기 쉽지 않은 잔인한 동네다. 이건 뭐 정말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인 걸그룹에게 촌스럽고 올드한 이미지는 치명적이다. 첫인상이 촌스러워지는 순간 생명력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타인에 의해 쓰인 이미지라면 회복은 더더욱 어렵다. 트렌드에 뒤처지면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뭐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걸그룹 미미로즈를 제작한 임창정은 패착을 뒀다. 미미로즈를 앞세우기보다 자신이 먼저 나오면서 이들에게 향할 관심을 죽였다. MZ세대를 저격해도 바쁜 시간에 X세대인 그가 나오니 그룹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올드해졌다. 그리고 김창렬님이 미미로즈를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사의 논조는 이런 마케팅 때문에 미미로즈의 이미지가 올드해졌고 인기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냥 멤버들을 먼저 내세운 다음에 나중에 임창정님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풀었다면 미미로즈의 인지도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여기에 공감하기가 쉽죠?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는 좀 생각하기 쉬운 이야기고 현장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물론 대부분의 기사가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이유는 이 기사는 마치 그 멤버들을 위하는 척 글을 쓰면서 사실은 이 기사가 멤버들을 가장 안 좋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요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K-POP 팬분들도 미미로즈가 이런 임창정님이 나서지 않고 뭐 이런 빛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곡, 뮤비, 스타일링에 돈을 더 투자하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고 어느 정도 공감은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잘 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었다. 왜냐면 이미 미미로즈의 곡은 매우 좋은 레벨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좋은 곡으로 주목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8월에 발매한 로켓펀치의 플래시라는 노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트라이브의 키스라는 노래도 있고요. 그 좀 전에 나왔던 우아의 단거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전 이 노래들의 퀄리티가 뭐 아이들보다는 약간 아쉬워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뭐 르세라핌의 노래 정도와는 비슷한 좋은 노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K-팝의 걸그룹들의 곡 퀄리티는 엄청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미로즈도 저는 그 근처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곡이 훌륭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좀 비교할 수 있는 올해 데뷔한 걸그룹들을 한번 볼게요. 이런 대형 기획사나 기존의 멤버들이 재데뷔를 한 팀들이거나 아니면 뭐 방송으로 통해서 데뷔한 팀들이 아닌 팀들을 보면 하이키, 아일리원, 그리고 라필루스, 첫사랑이라는 팀도 있었고 라임라이트도 있었거든요. 이 팀들이 모두들 괜찮은 곡을 들고 나왔는데 저는 미미로즈 곡을 보면은 이 팀들 사이에서는 뒤처진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사실 거의 이들 사이에서는 곡만 봐서는 1, 2위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미로즈는 이 팀들보다도 약간 불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라필루스는 걸스 플래닛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샤나라는 일본 멤버가 있었고 또 샨티라는 남미 어필할 수 있는 혼혈 멤버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일리원도 일본인 멤버, 라임라이트도 마찬가지로 걸스 플래닛에서 인기가 있었던 일본인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조금이라도 판매량과 기본표를 깔아주고 있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근데 미미로즈는 그나마 이제 방송에 참여했던 지아와 윤주가
방송에서 이들 멤버들과는 비교하면 인기가 많이 없었죠. 그리고 어쨌든 멤버들이 전부 한국인이라서 해외의 큰 시장에서 관심이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팀이죠. 요새 나오는 팀들 중에서는 드물게. 이렇게 이름을 한 줄 알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미미로즈가 다른 팀들하고 이렇게 경쟁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말했듯이 그나마 다른 팀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의 기반도 없는 구성 상태예요. 여기서 임창정 마케팅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팀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지금 그러니까 이 팀이 첫사랑이나 아일리스보다는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팀을 데뷔 전부터 팬덤이 쫙 형성되는 하이브, YG, SM, JYP의 걸그룹들하고 비교하면 아쉬울 수밖에 없죠. 아이브조차도 아이즈원 멤버들이 없었으면 그렇게 주목을 받기 어렵죠. 그리고 스테이시가 성공을 했던 재작년과 작년의 상황과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사실 미미로즈도 원래 19년도에 데뷔 예정이었다는데 저는 그때 데뷔했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로 넘어오면서 점점 더 대형 기획사 그리고 외국인의 멤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한 예로 엠믹스는 JYP에서 데뷔했던 엠믹스는 데뷔하기 반년 전에 아무 정보 없이 그냥 JYP가 새로운 걸그룹을 데뷔시킨다는 소식만으로도 그냥 앨범 선 예약을 받았는데 선 주문으로 6만 장을 넘겼거든요. 멤버가 어떤 사람인지도 공개 안 하고 어떤 곡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냥 JYP에서 데뷔한다는 것만으로도 6만 장. 이런 실정이에요. 근데 중소기획사에서 나오는 걸그룹은 외국인 멤버 도움 없이는 만장 채우기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솔로 가수의 이미지가 강하고 그런 발라드에서도 약간 뽕필 느낌이 강한 임창정 님이 걸그룹을 제작한다는 것 자체로도 올드한 이미지는 피할 수 없죠. 이미 임창정 님이 아이돌 제작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임창정 님의 음악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쉽게 올드하다고 판단할 만한 임창정 님의 강한 캐릭터가 있죠. 그래서 저는 현재 미미로즈에 걸려있는 이미지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형성된 지분이 크지 임창정님이나 김창렬님의 그 발언 때문이라고는 크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발언이 만약에 없었어요. 하나도. 그렇다고 미미로즈가 올드할 거란 선입견이 없었을까요? 임창정님이 제작한 팀이라고 할 때부터 이미 그냥 선입견은 생겼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신인 걸그룹이 이런 멤버들의 매력으로 주목을 받는 일이 있는가? 그것도 거의 없죠. 제가 위에서 말했던 신인 걸그룹들의 멤버들을 보면 정말 이쁘고 좋은 멤버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팀 자체를 모르는데 멤버들을 알 수도 없죠. 여기서 하이키 멤버들이나 첫사랑 멤버, 아일리스의 멤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알게 되더라도 다른 유명한 팀들의 멤버하고 경쟁을 해야 되죠. 아이브의 멤버, 엠믹스의 멤버. 그러니까 이런 멤버들의 힘만으로는 팬덤 형성이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멤버들을 앞세워라.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미미로즈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캐릭터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멤버들의 비주얼만 봤을 때 팀의 얼굴로 내세워서 지금 다른 경쟁팀들하고 경쟁에서 완전 우위를 가져갈 만한 눈에 띄는 멤버가 아직 보이지도 않고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미미로즈가 정말로 임창정님의 제작이란 걸 완전 숨기고 그냥 곡과 멤버들만의 매력으로만 승부했으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지금 뮤비가 100만 뷰 넘은 상태인데 몇 뷰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의 팀의 존재 자체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외국인 멤버 한 명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임창정님 효과 하나도 안 누리고 딱 멤버들과 곡만 나왔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프로듀서였다고 해도 저는 다소 이런 임창정님의 올드한 선입견을 감수하더라도 이 팀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지금 임창정님이라는 스타를 이용한 마케팅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름 자체를 알리는 것 자체가 진짜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지금 미미로즈가 임창정님이 제작한 팀이 아니라면 쇼케이스에서 저 정도 관심도 없었을 테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 팀이 그럼 임창정님을 내세우지 않으면 동상이몽 같은 방송에서 노출을 받았을 수 있을까요?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신인팀이 간판 방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임창정님이 제작한 팀이고 임창정님이 같이 나와서 임창정님을 먼저 주목을 받게 하니까 같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물론 임창정님의 빚 이야기가 부정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진짜 그 발언들이 없었으면
미미로즈는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임창정님이라는 이런 스타의 파워로 엄청난 노출을 해서 미미로즈는 어쨌든 저 정도의 인지도라도 생긴 거고요. 현재 걸그룹의 수익이 많은 비중은 해외로 넘어간 상태니까 사실 임창정님이라는 그런 올드한 이미지는 해외에선 큰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내에서 이렇든 저렇든 주목을 많이 받아서 노출이 많이 되고 그래서 해외에서 팬덤 형성이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마케팅 전략은 어찌 보면 그냥 미미로즈의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빚 이야기가 마케팅 전략은 아니었겠죠. 근데 그거는 그런 방송에 나가고 그 방송에서는 지금 멤버들한테 주목을 하지 않고 임창정님한테 주목을 하죠, 당연히. 근데 임창정님이 그 긴 방송 시간 동안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화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미미로즈는 콘텐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곡은 괜찮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임창정 리스크가 없는, 해외 팬들이 봤을 때 좀 차별점이 있거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세계관 등의 그런 차별점이 필요하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대형 기획사나 아니면 그런 아이즈원 멤버 재데뷔, 또는 그 방송을 통해서 데뷔한 팀이 아닌 팀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은 정작 운동 콘셉트로 차별화를 준 하이키거든요. 근데 미미로즈는 아직까지는 다른 팀들과 뭐가 다른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시작인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미미로즈의 가장 큰 문제는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의 문제지 임창정님의 푸념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기사에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 점은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마치 임창정님의 비타령에 미미로즈의 멤버들의 노력이 날아갈 것 같다면서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 기사가 미미로즈 멤버들 노력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말했듯이 미미로즈는 임창정 리스크와 임창정 특수가 공존하는 팀이고 그런 장단점을 비교하면 저는 얻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미미로즈의 인기가 낮고 성적이 안 좋은 거는 저는 K-POP 걸그룹 지형상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지금 미미로즈 앨범 판매량이 만장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신생 기획사의 앨범 판매량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심지어 이번에 나온 EXID의 싱글도 2만 장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마치 이 모든 게 그런 임창정님 때문에 이렇게 된 듯한 기사를 내면 이 기자분은 이 멤버들에 대해서 아무 책임질 것도 아닌데 멤버들도 이 임창정님의 발언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 가장 걱정한 것은 이 멤버들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팬들이 실제로 그렇게 댓글을 달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아이돌 멤버들의 가족들이 꽤 큰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아이돌은 회사의 관여도가 되게 강한데 멤버들이 어리니까 보통 이런 가족분들의 간섭이 좀 심해요. 근데 회사는 어쨌든 팀의 전체적인 방향 그리고 이 팀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회사의 그 방향을 생각하고 좀 길게 생각을 하고 뭘 하는데 부모님들은 그냥 본인 자식만 중요하니까 자식들의 일만 생각하고 또 길게 플랜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마찰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런 기사를 보고 막 임창정님이 저렇게 나서서 잘 될 수 있는 팀이 망했다고 가족들이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불만들도 얘기하고 의견들을 내기 시작하면 이게 앞서 설명했듯이 이게 미미로즈가 선택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중에서 나은 전략임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더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팀인데요. 전 그래서 진짜 이 멤버들의 땀방울을 걱정했다면 이런 기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통해 이 기자님은 임창정님의 그런 행동이나 발언 때문에 이 팀이 올드한 이미지가 생겨서 인기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 기사 때문에 미미로즈를 그런 이미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작 이 기사 때문에 미미로즈가 망한 그룹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 이유가 이 기사 때문이 아니라 임창정님의 발언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기자님이야 뭐 이런저런 글을 쓸 수 있는데 멤버들 위하는 것처럼 쓰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용도 실정에는 맞지가 않고
정작 뭐 솔루션도 없고 임창정님이 안 나섰으면 미미로즈가 잘 됐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지금 쉬운 케이팝의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멤버의 가족분들이 이런 걸 보고 막 동요하고 오해할까봐 겁이 나서 저는 이 이야기는 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오히려 마케팅 방식이 너무 올드하다. 그러니까 임창정님의 이미지나 그런 발언이나 행동 때문에 올드해진 것보다는 현재까지는 마케팅 방식이 올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명 방송에 나가서 임창정님이 주인공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기사 내용처럼 임창정님이 빠지고 멤버들만 앞세우면 그런 방송에 나갈 수나 있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임창정님이 앞장서서 어그로를 끌어주니까 그런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어쨌든 이름을 알린 이후에 그 멤버들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컨텐츠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올드미디어적인 콘텐츠에 가서 일단 홍보만 하고 다른 콘텐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판단이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미리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점점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여기도 A&R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하면 딱 잘할 수 있는 팀들인데 어쨌든 이제 막 시작한 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앞으로 잘하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이런 기사를 보고 지금 K-팝의 걸그룹들이 워낙 잘 나가고 그 앨범 판매량도 너무 잘 나오니까 막 모든 게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실은 오히려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팬덤을 형성하기가 더 어려운 상태라는 이야기를 이 미미로즈를 통해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진짜 연습생 영입 경쟁도 심하고요. 엄청 많은 팀들이 나오고 그래서 K-팝에 대한 그런 피로감도 좀 생기는 시점이라서 중소기획사의 아이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시점에서는 진짜로 이젠 아이디어와 프로듀서의 실력 승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